왜 유튜버가 됐을까? 유튜브 하면 돈 좀 번다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 채널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 아무나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숙고한 다음에 연애하고 깊이 생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거는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 라는 논조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애기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별로 애들이랑 동물들을 안 좋아했어요.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아서 지금은 되게 좋아해요. 지금은 강아지들도 좋아하고 동물들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애기들도 되게 예뻐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년 만에 변했냐? 바로 자신을 발견하고 용서한 후부터 딱 이게 변하더라고요. 약한 것들을 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 왜 들었던 걸까 생각을 했더니, 바로 이 어린 시절에 그런 내면 아이를 포용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어떤 성격적인 왜곡이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 거를 마음 공부에서는 카르마라고 하잖아요. 어떤 지방 카르마로 말미암아 사람의 성격적인 구조에 되게 모순이 생겨요. 그러면 이 모순이 무엇을 일으키냐?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인격 장애로까지 이어지거든요. 또는 좀 경미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갈등이나 불편한 일들이 계속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 날 떠난다던가, 주변에 막 사람이 없다던가, 또는 뭐 이성을 만나도 계속 똑같이 나쁜 사람을 만난다던가, 결혼을 해도 계속 실패가 반복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오냐? 자기 그 개인의 성격에서 오거든요. 근데 그 성격이 어디서 오냐? 집안 카르마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 집안 카르마가 어린 아이의 인격이 형성될 때 진짜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마주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바로 서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다가오는 인연도 되게 다른 종류의 인연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내가 아무리 막 욕망에 취해가지고 막 욕망을 추구해도 그 욕망을 추구하면은 그걸 이루어줄 것 같은 사람이 다가오긴 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트러블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자꾸 반복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 깨달은 거죠. 이거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파고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제 자신에게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냐면 어린 아이들, 뭐 동물들, 약한 존재잖아요. 그쵸? 보호받고 사랑받고 케어받아야 되는 약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사랑받고 보호받지 못해서 그때 생긴 여러 상처들, 트라우마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 부모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사이가 좋고 부모가 행복해야 애도 행복한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부의 행복과 건강은 어디서부터 오냐? 연인, 그들이 결혼하기 전 단계인 연애 단계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연애할 때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연애를 잘 하려면 또 어디서부터 오냐? 그들의 집안 분위기까지 가는 거야. 그들의 성격과 집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있는지, 그들의 부모는 또 어떤 사람들인 거지, 집안 색깔이나 카르마가 어떤지까지 또 가게 되는 거야. 근데 또 집안 카르마를 보잖아요. 그럼 그 집안 카르마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하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또 있어. 그들의 조부모 세대까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체인처럼 쭉 하고 이렇게 이어내려온 거야. 체인처럼. 근데 저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행복하려면은 그 불행의 대물림, 그 고리인 체인을 싹둑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미약하나마 작은 역할이 바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것과 관련된 영상들을 제 채널에 쫙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막 카미님처럼 단단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진짜 과분하게도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요 제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그냥 BGM처럼 틀어 놓으시면 어느 순간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제 채널에 올린 영상은 거의 제 경험담이다 보니까 제 경험담은 거의 고통에서부터 왔죠. 내적인 갈등과 고통,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이 괴로운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내면의 고통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를 끊임없이 탐구했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린 시절의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와 화해를 하고 평화로워지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패러다임이 약간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면 진짜 큰 문제가 생겨요. 강력 범죄자들 있죠. 그분들을 인터뷰한 그 프로파일러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강력 범죄자들의 상당수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응당 받아야 할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거죠. 엄마 아빠가 뭐 바빴다던가 이혼해서 막 할머니한테 맡기고 그랬다던가. 물론 그렇게 조선 가정에서 자란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도 많죠. 범죄자들 중에 사랑받고 산 사람도 있겠지. 근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 이런 게 유전의 영향도 있지만 환경의 영향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돼. 가정이 건강해야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저는 참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소박하게나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면 충분히 괜찮은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저와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